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아빠가 보낸 10억 원이 부족했더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10억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계좌로 보냈는데 생활비로 쓰라고. 일주일 전에. 저는 황급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0억은커녕 입금 내역조차 없었습니다. 아빠, 저 그런 돈 못 받았어요. 뭐, 분명히 보냈는데.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 계좌에 큰 돈 들어온 거 봤어요? 남편이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데. 왜?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10억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저는 또다시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춘희는 생활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저는 항상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도윤은 사업한다며 돈을 벌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제게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이셨고 제가 결혼 잘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제 수척한 모습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아빠가 보낸 10억 원이 부족했더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10억?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좌로 보냈는데 생활비로 쓰라고. 저는 황급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0억은커녕 입금 내역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 계좌에 큰 돈 들어온 거 봤어요? 남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데? 왜?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10억이라는 거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전 1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 이체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체 승인자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 돈을 가로챈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0억의 행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 날짜에 10억 원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불과 2시간 후에 전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체 승인 방법은 온라인 뱅킹이었습니다. 승인자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온라인 뱅킹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거래라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본인이 승인하신 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체된 계좌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터넷으로 그 계좌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계좌 번호로 검색하니 금융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대출 상환 전용 계좌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제 돈으로 빚을 갚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검색하니 몇 가지 정보가 나왔습니다. 사업 실패, 부도 위기, 채무 독촉.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제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아세요?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썼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억을요? 제 허락도 없이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허락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돈 내 돈 아니잖아. 장인어른이 주신 거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빚이 좀 있었어. 갚아야 했어. 가족끼리 돕는 거지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남편 빚 갚는 게 당연하지. 아버님이 보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이 제 허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더 조사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어디서 빌린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류함을 몰래 뒤졌습니다. 거기서 여러 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출 명의가 모두 저였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제 서명까지. 하지만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총액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온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서류, 이체 내역,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까지 녹음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예 도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배우자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불법이에요.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고소한다는 것, 그것은 결혼 생활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10억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냈어요.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빚명의 도용, 시어머니의 방조까지. 아버지는 긴 침묵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우고 싶어요, 아빠. 제대로 싸우고 싶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아빠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집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서류에 적힌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8억. 제 명의로 된 대출이 8억 원이 넘었습니다. 10억을 더하면 18억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큰 돈을 본 적도 없었는데 제 이름으로 그만한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 명의로 된 대출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7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있었고 총액은 정확히 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시작 시기는 결혼 직후부터였습니다. 저는 각 대출의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팩스로 받은 서류들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서명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필적을 자세히 보니 제 글씨체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제 신분증을 복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자는 동안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이자 사기입니다. 형법상 중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고소장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를 몰래 확인하니 대출 관련 이메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모두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 아버지한테 돈 좀 더 받아올 수 없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10억으로는 부족해. 도윤이 빚이 좀 더 있거든. 한 5억만 더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빚이 제 명의로 된 거 아세요?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 그게 뭐 어때서? 부부는 한 몸이잖아. 며느리가 남편 빚 갚는 게 당연하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도, 제 허락 없이 대출을 받은 것도,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10억이면 쓸 데 많지. 빨리 내 아버지한테 연락해. 시어머니가 고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어른한테 안 된다고 한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안 돼요. 더 이상 제 아버지 돈을 쓸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 명의로 대출받은 거 모두 불법이에요. 제가 서명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서류에 다 내 서명 있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아내가 지금 우리를 고소하겠대.
남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무슨 소리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은 거 다 알아요. 8억 넘게. 제 서명 위조한 것도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고소장도 준비 중이에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럴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용으로 고소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공범이에요. 알고도 방조하셨으니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제 물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는 그를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갈 거예요. 변호사 연락 기다리세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당신은 3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제 명의를 도용하고 제 미래를 망쳤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니?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내가 한 선택이 옳다. 아빠가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소장 제출해 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곧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대출 서류, 이체 내역, 녹음 파일, 남편의 이메일까지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명의 도용이네요. 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저 모르게 이루어진 대출들. 모든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니도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혼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명예도용 사건 자체가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예전의 기세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저의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8억 원이 넘는 대출, 위조된 서명, 무단으로 이체된 10억.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변론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사기 및 문서 위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범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저에게 돌아왔고 남편은 제 명의로 된 8억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저를 남편이 불렀습니다. 지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나눌 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고했다, 지우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커피를 주문하고 저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10억 없었으면 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우야, 사실 아빠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평범한 퇴직 공무원이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아빠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어. 그게 점점 커져서 중견기업이 됐지. 10년 전에 그 회사를 매각했어. 수백억을 받았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말 안 한 건 내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10억은 아빠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돈이 내 진실을 밝혀주는 열쇠가 됐어.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넌 내 힘으로 이겨낸 거다. 아빠는 그저 내 등을 살짝 받쳐준 것뿐이야.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찾고 싸우기로 결심한 건 모두 내가 한 거야.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원룸이었습니다. 제가 벌어서 얻은 첫 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직장을 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옛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던 집 앞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간 것 같았습니다. 아마 빚 때문에 집을 팔았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만 보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작은 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끊겼던 관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지우야,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 이제 행복해요.
어느 주말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 배신, 그리고 싸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썼습니다. 글을 다 쓰고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10억으로 시작해서 자유로 끝난 이야기.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밖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가볍게 걸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우야, 저녁 먹자. 아빠가 살게.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아빠. 제가 갈게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갔습니다. 아버지와의 저녁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저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0억의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